이번 이야기는 사랑이 언약을 어긴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남총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지만 낙방하고서 남해로 갔습니다. 몹시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한려수도의 절경은 시원스러웠습니다. 난생 처음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남총각은 낙방의 시름도 다시 맞을 과거에 대한 조급함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작고 큰 폭우를 따라 풍남리라는 포구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야단났군. 이러다 온몸이 흠뻑 젖을 게야. 다급한 남총각은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에 작은 초가집으로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죄송하오나 잠시 비를 좀 피해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나 기골이 장대하고 수려한 미모의 총각이 들이닥치자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여인은 질겁을 하며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숨을 돌리며 진정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네인가 보은데 걱정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쉬어 가십시오. 여인의 음성은 외모만큼 고왔으나 어딘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총각은 야릇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가셨나요? 이런 외진 곳에 혼자인 것입니까? 이 집엔 저 혼자 있사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홀로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남총각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여인은 자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을에서 미녀로 알려져 총각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녀의 이름은 송이. 수없이 남의 입에 오르다 결혼을 했으나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창상과부가 되어서 수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심적 충격이 컸던 그녀는 세상이 싫어져 대밭 가운데다 초당을 짓고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도록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퍼부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이거 큰일인걸. 비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네 어쩌지.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 남총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추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어차피 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땅히 갈 데도 없지 않나요? 비는 오고 날은 어두우니 송이는 나그네를 딱하게 여겨 어려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옛부터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곳에서 자겠습니까? 비가 멈출 때까지 처마 밑에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엌에서 하룻밤 지셀까 하오니 어서 방으로 드십시오. 남총각은 펄쩍 뛰는 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후 옥신각신 양보하다 결국은 한방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총각은 아랫목에서, 송이는 윗목에서 자기로 한 것입니다. 막상 잠자리에 들었으나 두 사람 다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밖에선 세찬 빗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남총각은 송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총각은 참다 못해 떨리는 손을 뻗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망측해라.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는 놀라 손을 뿌리치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인 나와 혼인해 주오. 우연히 이렇게 만나 하룻밤 지내는 것도 큰 인연이 아니겠소. 남총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혼인을요. 그런 농담 거두십시오. 한 여자가 어찌 두 남편을 섬기겠습니까? 여인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대장부가 한 번 뺀 칼을 다시 넣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나의 사랑을 맹세하겠소. 장부 일원은 중천금이라 했으니 이 마음 결코 변치 않으리다. 이렇듯 간절한 속삭임의 송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총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이 몸은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말려 죽일 거예요. 어허 공연한 걱정을 다하는 무려 날이 새면 당장 고향에 가서 혼인 채비를 해가지고 올 것이오. 다음 날 아침 남총각은 꼭 가마로 모시러 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길을 떠났습니다. 남총각이 떠난 지 열흘이 되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송이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남총각의 소식은 점점 아득하기만 한 것입니다. 뒷동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먼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허사인 것입니다. 마침내 송이의 마음엔 증오의 불길이 일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상사병엔 백약이 무효라며 돌아갔고 남총각과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남총각은 송이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책만 열심히 읽더니 과거에 급제하여 한평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양가대 교수를 아내로 맞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감은 거나하게 술이 취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날따라 이상한 소리가 현감의 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것은 커다란 구렁이가 기어드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구렁이가, 걔 누구 없느냐? 저 구렁이를 빨리 때려잡아라. 현감이 아닌 밤중 호령의 하인들이 몰려들어 현감이 자는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황급한 호령의 하인들은 몽둥이로 문을 부수려 했으나 이번엔 손에 쥐가 내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들 못하고 있느냐? 어서 구렁이를 때려잡지. 당장 내 눈에서 이호상한 것을 치어라. 현감은 말을 채 맺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렁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현감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숨이 콱콱 막히면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이때 스산한 바람과 함께 징그러운 구렁이가 머리를 축혀들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입니다. 여보, 나를 모르겠소. 벌써 날이 진 것이요. 참으로 괴이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구렁이 입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니깐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송이입니다. 맹세를 저버리면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죽이겠다던 그날 밤을 잊으셨군요. 기다림에 지친 나는 죽어 상사뱀이 되었다오. 아, 내가 지은 죄의 업보를 받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의 사랑의 약조를 어긴버리구나. 현감은 총각 시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날부터 밤이 깊어지면 이 상사뱀은 현감의 잠자리에 찾아왔다가 새벽녘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현감은 병든 사람처럼 누렇게 얼굴이 뜨면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처방을 했으나 구렁이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생각다 못해 산속 깊이 살고 있는 어느 도승을 찾아가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스님 제발 살 길을 일러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 죄를 씻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한참 생각하다 현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살던 초당을 헐고 암자를 지은 후 크게 위령제를 올리고 처녀에게 진심으로 합장하시오. 그러면 처자의 한이 사라지고 처자는 극락왕생할 것이오. 현감은 그대로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 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감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암자가 바로 고응수도암인 것입니다. 남총각이 생각 없이 사랑을 약속하고 어긴 죄로 억울하게 죽은 처자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남녀간의 약속을 하고 잘 어기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약속도 쉽게 하고 쉽게 깬다면 어느 한쪽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